청 유재수 덮었다 증언, 조국 치명타, 뇌물 의혹 유재수 신병 처리 후 청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조국과 청와대 윗선 본격 수사 방침이란 내용인데 특감반원 3명이 증언을 했어요. 먼저 특감반원 A씨, 유재수 비리 확인 후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A씨 외 2명도 동일한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특감반원 3명 모두 다 위에서 막았다. 김태우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태우 씨는. 당시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외에 벤츠를 2대 갖고 있고 업체의 특혜를 받아 등등 증거가 나왔다. 계좌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한 뒤에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특감반원 3명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까지 4명이 모두 다 돌연 청와대 윗선에서 중단을 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 이인걸 특감반장이 2차례에 걸쳐서 유재수 수사 중단 결론을 내고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감반원이 특감을 벌여서 조사를 하고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인걸 특감반장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반부패 비서관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에게 보고를 하는 보고 라인이 있어요. 검찰은 과연 이 라인에서 누가 무마할 수 있었을까? 특감반장은 수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고 반부패 비서관? 물음표라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조국 수석? 혹은 비욘드 조국? 최근 이인걸 등을 소환해서 윗선 조사를 진행했고 의혹 확인된 조국 전 수석에게 치명파,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변 박사님. 네. 조국 수석은 전 수석은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특감반원 3명의 김태우 특감반까지 지금 다 해외에 벤츠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첩보를 다 조사하고 통장 계좌까지 달라라고 한 이후에 위에서 약간 조사하지 마라고 얘기가 내려왔다.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차라리 딱 끊었잖아요. 야, 그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거의 다 왔는데. 다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 거기서 딱 팠는데. 끊은 겁니다. 2017년 10월이에요. 그때 만약 정확하게 명확한 특감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면 아마 청와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라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 바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이인걸 전 특감 반장입니다. 네. 그러면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까지 나와서 변호를 맡을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인걸 특감 반장과 조국 민정수석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이 라인은 이렇게 조국 수석까지 가게 되는 건데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에게 전화했다는 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 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에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에도 가 있고 이 문재인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라인에서 비껴가 있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금융위로 전화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일련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 라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라인까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올 초까지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해요. 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는 김태우 행정관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대답을 할 정도라면 참모진들은 이 관련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저간의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보고 상황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고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올해 9월이 돼서야 강제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관련된 증거는 소속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정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특정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들을 묻고 가려고 했던 심각한 권력형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어떤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건이 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었는지. 자,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같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수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업체에게 오피스텔 받고, 업체에게 법인카드 받고, 항공권 받고, 골프채 받고, 돈 받고 표창장 준 게 비위 사실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문제 없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지시했다. 당시 말했습니다. 예. 조국 수석의 발언이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버시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기까지 보자면은 예.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는 그 당시 뭐 거래 내역까지 봤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사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다른 문제가 있어서 백원우 이렇게 쭉 해명을 하기 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적인 문제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프라이버시로 또 이야기할 수 없다. 던져놓고 또 얘기할 수 없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권 중요하게 하니까 그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사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뭐 전 부시장이라고 벌써 뭐 검색창에는 전 공무원 전 부시장 이렇게 빨리빨리 뜨더라고요. 저때 저 감찰 후에 행보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병가 내고 명예퇴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지금 뭐 근거가 약하고 별 문제가 아니었다면 굳이 왜 명예퇴직까지 하고 병가를 내고 일을 그만뒀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물론 수사 과정에 있습니다만 뭔가 비리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들로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금융위 정치국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뭐 10년 딸 유학비, 뭐 비행기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야, 조국 수석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문제가 아니고 비위가 아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지금 사실 조국 그 위에 아까 비욘드라는 네. 표현을 이렇게 넌지에 쓰셨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추측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 역시 전 조국 전 장관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감찰을 조국 전 장관은 그 당시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도 해라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윗선에서 무마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무마하지 않았으니까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윗선의 보고가 없이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문제를 파봐라고 지시한 다음에 본인이 거래 내역까지 다 끌어안고 닫아라고 했으면 이 비리를 알고 뒤에서 물밑 접촉했을 의혹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의심받게 하는 그 주인공이 또 조국 전 장관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이 물론 저 자리에서는 지금 그게 메인이 아니어서 저렇게 쓱 넘어갔습니다만 수사 과정에 물론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 전 장관이 한 가지만 더 물겠어요. 네. 놀라운 건 조사 받으러 유재수 부시장이 들어갈 때는 부시장, 현직 부시장 사표 냈는데 오거돈 시장이 사표 수리 안 했어요. 네. 문제 없다 판단. 네. 근데 조사 받고 나올 때는 그 사이에 사표가 수리됐어요. 네. 그럼 문제 있다 판단. 네. 이제서야. 사실 방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저렇게 문제 있는데 개인 비위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본인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개인의 문제를 보면 아니 본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수사한 과정이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부산시의 늑장 대처도 문제지만 대처의 수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불려갔을 동안에 직권 면직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표 낸 거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공무원 연금도 다 받아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이나 해임을 해야지 사실 공무원 연금에도 불이익도 주고 다시는 이렇게 공직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지우느냐의 문제인데 단순하게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수리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징계위원회 열어서 제대로 보정을 했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북한 문제 얘기할 때도 아시다시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바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경제 이슈거든요. 그러면 경제부시장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리 이런 사람 때문에 역할도 못하게 해두고 있는 거 또 문제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청와대에다 대고 바른 소리 부산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부시장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 보낸 거 아니냐. 왜 청와대가 이런 사람 우리 부산에 보내느냐라고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따끔하게 한 소리까지 해주는 그런 부산시의 모습을 원합니다.